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7월 21일입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온 날짜가 2018년 7월 21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오늘이 딱 8주년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와우. 세상에.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나는 외국에 살고 싶다거나 유학을 가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너 혹시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갔다 오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싫다 그랬어요. 아니, 나는 안 가고 싶은데? 왜냐면 저는 뭐 한국에서 자라는 그 환경도 굉장히 좋았고 친구들도 다 있고 가족 친척들 다 한국에 있고 그냥 내 삶이 만족스러운데 내가 왜 굳이 다른 나라에 가서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살고 새 친구 사귀고 뭐 이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한국에 사는 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 제가 미국에 유학을 오게 돼가지고 벌써 8년이나 살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미국은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은 제가 미국에 처음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썰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야흐로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왔던 2018년보다도 5년 전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18년에 유학을 왔던 건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과정도 하고 박사과정을 하러 온 거였고 2013년도에 제가 교환학생으로 메인 주립대학교에 왔었어요. 한 학기 동안.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메인주에 살면서 이제 미국을 처음 경험을 했었는데 이것도 제가 메인주로 오게 된 계기부터 정말 별 생각이 없었던 게 대학교에서 제휴를 맺은 학교들의 학생들을 뭐 한두 명? 많으면은 3-4명까지 이렇게 보내는 시스템이었어요. 지망학교를 순서대로 써서 내라고 한 다음에 거의 학점 순서대로 원하는 데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는 그나마 대도시에 있는 아니면 도시랑 가까운 학교들이 인기가 많았는데 제가 학점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가지고 보스턴, 뉴욕, DC 이런 데 있는 학교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느 학교를 지망으로 써야 되지? 그러고 아빠랑 대화를 하던 도중에 아빠가 이게 메인주 학교가 있는 걸 보고 메인주도 동부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부라는 말에 꽂힌 거예요. 동부? 거기 뉴욕도 있고 보스턴도 있고 워싱턴 DC도 있는데 아닌가? 메인주도 그러면은 동부에 있으니까 좀 비슷한 느낌이겠다. 그리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메인주를 지망 학교에 넣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좀 그 학교가 어디 있는지 그 지역이 시골인지 도시인지 알아볼 법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동부에 있는 학교? 이러고 지방 학교에 넣어서 그 위에 좋은 학교들은 다 떨어지고 이제 메인주에 가게 된 거였어요. 미국에 오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도 유럽 여행은 가봤는데 미국은 안 와본 상태였어요. 그래서 안 가본 나라에 가야겠다. 그러고 미국으로 선택을 했고 동부니까 메인주로 선택을 해서 그냥 왔습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표를 살 때부터 좀 심상치가 않았어요. 왜냐면 직항이 일단 없고 워싱턴 DC로 비행기를 타고 와서 거기에 있는 국제공항에서 국내 공항을 바꿔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메인주로 가야 되는 거였는데 그 비행기 표도 되게 비쌌던 것 같고 그 비행기도 하루에 하나씩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갈아타고 가는 옵션도. 근데 뭐 아무튼 메인주로 교환학생을 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2013년도니까 이 스마트폰이 상용화된 지 몇 년 안 되고 막 그때 삼성과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막 선두로 달리면서 한국이 IT 강국이다. 한국만한 데가 없다. 좀 이런 말도 많이 있었고 제가 주변에서 들은 말이 미국은 어디 뭐 시골에 가면 전화도 안 터진다더라. 한국처럼 그렇게 인터넷이 아무 데서나 터지지 않는다더라.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미국은 인터넷이 잘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DC에 공항에 도착해서 국내선으로 갈아타기 전에 나 잘 도착했다 라고 부모님한테 이제 스카이프를 걸고 싶어가지고 인포데스크에 찾아가서 혹시 여기 PC룸 같은 거 있어?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랩탑을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인포데스크에서 저를 이렇게 보다가 제가 안고 있는 랩탑을 이렇게 딱 보더니 You can use Wi-Fi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 와이파이는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에나 있는 줄 알았지 미국에도 와이파이가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 와이파이 있구나 너네 이러고 자리에 돌아와서 와이파이로 부모님께 연락을 했는데, 이제 이 스토리를 듣고 카메라맨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나라인 미국을 너무 무시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 저는 미국을 무시한 게 아니고 저는 진짜 세상을 몰랐으니까 전화도 안 터진다고 하는데, 아니 무슨 와이파이가 있을 줄은 저는 몰랐죠. 아무튼 그래서 미국도 와이파이가 되는 나라구나 이런 걸 처음으로 배우고 그렇게 메인주로 왔습니다. 근데 메인주가 진짜 지금도 시골일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깡 시골이었어요. 제가 갔던 메인주립대학교가 포틀랜드랑 고르함이라는 데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기숙사가 있던 고르함이라는 데는 지하철은 당연히 없고 버스도 평일 낮에만 다녔던 것 같아요. 평일 저녁이랑 주말에는 버스도 없고, 밤이 되면은 진짜 이렇게 서 있을 때 저 앞에 뭐가 있는지도 안 보여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리고 공기가 진짜 좋아가지고, 제가 원래 비염이 있는데 그 메인주에 사는 동안 비염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밤에 하늘을 보면은 별이 진짜 무슨 은하수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느낌? 저는 진짜 태어나서 그런 밤하늘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밤하늘을 가진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 메인주는 멜팅팟이 아니어가지고 미국의 도시에서는 또 겪을 수 없는 정말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뭐 뉴욕이나 이런 데도 안 가본 상태로 메인주부터 간 거라 정말 신선한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메인주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작은 나라구나. 제가 현지인들한테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반응이 딱 세 가지로 나뉘었던 것 같아요. 한국이 뭐야? 노스 코리아? 한국 전쟁 중이잖아. 한 번은 제가 기숙사에서 나와가지고 슈퍼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학교 캠퍼스에서 가장 가까운 슈퍼가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리는 하나포드라는 마트가 있었는데, 거기를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 옆에 있는 어떤 집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뭘 막 들고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Where are you from?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Korea 이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전쟁 중인데 너 여기 어떻게 왔냐고 그러면서 막 먹으라고 쿠키를 막 주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동네에서 그나마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계신 분이었는데, 집에서 베이킹을 하다가 밖에를 무심코 봤는데 저거 한국인 아니야? 저 나라 전쟁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러고 뛰어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엄청 당황했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정말 측은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조심해서 다니라고 이러고 집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았으면 이제 지금 같았어도 사실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래도 2012년에 그 강남스타일이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타임스퀘어에서 공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메인주를 살짝 벗어나거나 다운타운에 가서 외지인을 만나거나 하면 코리아 강남 스타일까지 뭐 나오기는 했는데, 보통은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제가 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겪으면서,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나라 그렇게 유명하진 않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완전 달라요. 제가 특히 또 뉴욕에 살고 있으니까 거의 여기는 뭐 한국보다도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은 곳들을 볼 때도 있고, 그때는 진짜 한국에서만 살다가 온 촌사람으로서는 처음 하는 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딱 한 번 한국에 좀 관심 있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동남아계 미국인 친구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뭐 와보거나 한 건 아닌데 빅뱅을 엄청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한국에서 왔어 하니까 갑자기 저한테 너무 부럽다 이러면서 자기가 빅뱅 팬인데 너 한국 살면은 맨날 빅뱅 보는 거 아니야? 막 이래요. 그래서 아니? 아니 막 길거리 지나가면은 막 빅뱅 보고 막 그러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한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데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길거리에서 빅뱅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미국에 비해 한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좁으니까 이 K-팝 스타들을 한국 사람들은 길에서 맨날 보면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목이 말라가지고. 그리고 제가 교환학생을 와서 살짝 외로웠던 거는, 저 말고도 교환학생으로 온 외국인 친구들이 있었는데 비영어권에서 온 친구들은 다 ESL을 듣더라고요. 영어를 배우는 수업? 근데 저는
말 그대로 교환 학생. 그래서 한국에서 들었어야 되는 그 전공 수업이랑 교양 수업을 여기 와서 대체해서 듣는 그런 시스템이었어가지고 친구들은 다 영어 배우러 가는데 저만 일반 수업을 들으러 갔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하나 좀 어려워했던 수업이 경제학과 시니어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 그 수업은 매주 무슨 책을 읽고 요약해서 내야 되고 수업 시간에도 가서 2시간 동안 막 토론해야 되고 그룹 과제도 있고 저한테는 조금 벅찬 수업이었어요. 이제 그 수업에서 파이널을 시험 보는 대신에 그룹 과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모임이죠? 조모임을 했는데 진짜 미국도 똑같은 게 그 조모임 과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자본주의, 노동 이런 거랑 관련된 수업이어서 그거랑 관련된 주제를 하나 자유롭게 골라서 무슨 프로젝트를 해서 내는? 그래서 저희 조모임에서는 영상을 만들자 이렇게 정하고 했던 것 같은데 한 대여섯 명이서 이제 일주일 정도 매일매일 2-3시간씩 모여서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뭐 자기가 바쁘다면서 맨날 양복을 입고 왔어요. 그 2-3시간 모임 중에 끝나기 10분 전에 와서 한 명씩 다 악수를 해요. 하지 거행 뭐 미안 내가 바빠서 늦었어. 그리고 10분 있다 가요. 자기 바쁘다고. 다음날에 또 만나고 한 2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막 늦게 와가지고 또 한 명씩 막 악수를 해.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다음날에 오고 뭐 그런 프리라이더가 한 명 있었는데 진짜 조모임은 어느 나라든 다 똑같구나. 근데 그 조에 그 프리라이더 말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백인 남자 학생이었어요. 근데 걔는 이 학교가 있는 이 시골 동네에서도 차 타고 한 3시간 정도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그런 동네에 산대요. 3시간이 걸려서 학교에 오는 그런 애였는데 저한테 너 어느 나라에서 왔는데? 이랬을 때 제가 코리아 이랬더니 코리아 막 이랬어요. 제 생각에는 코리아가 뭔지 몰랐던 것 같아. 제 책상에 있는 랩탑을 딱 보더니 와 이거는 뭐야? 어느 나라에서 온 물건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LG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교실에 있는 TV도 LG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LG야 저기도 있어 너네도 써 이랬거든요. 근데 와 LG 나는 차이니즈 컴퍼니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코리안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걔가 갑자기 저한테 코리아에는 어떤 직업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뇌정지가 와가지고 이게 무슨 질문이지? 어떤 직업이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널스도 있어? 널스? 이래요. 있지 우리나라에도 간호사 있지. 그랬더니 선생님도 있네요. 오 선생님도 있어. 우리나라에 모든 종류의 직업이 다 있어.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대화가 끝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제 2가지 가능성이 있는 게 첫 번째는 제가 영어가 좀 딸려서 걔가 아마 너네 나라에서는 요즘 어떤 직종이 가장 유망해? 아니면 어떤 직업이 인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그거를 잘못 알아들었거나 두 번째는 진짜로 한국에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걸 몰랐을 경우. 근데 이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로. 미국 사람들은 가끔 인터넷도 미국이 만든 거랑 다른 나라에서 접속하려면 여권이 필요한 줄 아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무튼 뭐 제가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제 부족하지만 그때는 영어가 진짜 부족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는 그냥 한국에서 보는 그런 공인 시험들 있잖아요. 토익, 토플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점수가 나쁘지 않게 잘 나와가지고 영어 잘하는구나. 그러고 이제 자신감 있게 미국에 왔는데 정말 기본적인 대화부터가 저는 어려웠던 게 일단 How are you? 저는 이 How are you에 대처하는 방법부터 다시 배웠어요. 제가 배웠던 거는 How are you? Good. How about you? Good. 이런 대화. I'm fine. Thank you. And you?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게 진짜 빨리 이루어지고 미국에서는 한 번은 진짜 당황했던 게 제가 캠퍼스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미국인 친구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쳐서 뭐 한국이었으면은 안녕 너 안녕 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뭐 야 너 밥 먹었어? 나는 먹었어. 너는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거나 이러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걔가 이렇게 막 걸어가면서 안 멈추고 How are you?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난 대답을 안 했는데 쟤는 왜 질문을 해놓고 그냥 가지? 왜 대답을 안 듣는 거야? 이게 정말 미스테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미국인들의 How are you란 그냥 안녕
이라는 뜻이라서 거기에 대답을 안 한다고 해서 왜 내 퀘스천에 대답을 안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딱히 없고 오토메이션이 된 것 같아요. 미국인들은 그냥 How are you? 하면 Doing well, How about you? 그냥 자동화가 된 거지. 근데 저는 아무래도 그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2018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도 그게 좀 빠릿빠릿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How are you? 했을 때 나의 기분은 어떠한가를 자꾸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돼가지고 그냥 저 스스로 누가 How are you? 라고 물어보면 Good, how are you? Great, how are you?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하게 좀 자동화를 시켜놨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친한 사이가 아니면 내가 오늘 기분이 살짝 안 좋다고 한다고 I feel bad 막 이렇게 보통 대답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 안 하고 대답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한 번은 국제기구에서 제가 잠깐 일을 했을 때 매니저랑 통화하는 일이 많았는데 매니저가 항상 통화하면은 Hi, how are you? 이러면 제가 Good, how are you?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 매니저가 인도분이었는데 저한테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기분이 항상 좋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학원생이면 힘들 텐데 너는 정말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 보기 좋아. 이러시더라고요. 또 같은 외국인들끼리는 이 How are you? 라는 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또 다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거를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제가 영어에서 단연코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가 있어요.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 저는 이제 한국어로도 음식 재료를 잘 몰라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커스텀의 나라니까 식당을 가면 맨날 뭐 물어보잖아요. 뭐 어떻게 해줄까? 뭐 넣어줄까? 어떤 재료를 원해? 뭐 빼줄까? 뭐 알러지 있니?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교환학생 와서 처음으로 외식을 했는데 스테이크랑 샐러드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스테이크는 보통 물어보니까 스테이크 얼마나 구워줄까? 해서 제가 미디움 레어로 구워줘 이렇게 말하고 뿌듯했어요. 와, 나 미국에서 스테이크 미디움 레어 구워달라고까지 말했다. 근데 갑자기 저한테 샐러드는 뭐뭐 넣어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뇌정지가 와서 뭐가 있는데? 해가지고 그 서버가 하나하나 읊어주는데 정말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없었어요. 뭐 양상추, 뭐 양파 뭐 이런 걸 얘기했겠죠? 근데 뭐 어니언이라는 단어를 제가 알았어도 그 당시에는 알아듣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 한 가지 생각났던 솔루션이 everything.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한동안 어디 가면은 항상 everything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편식이 심하지 않는데 제가 안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있거든요. 피망과 파프리카. 그게 이제 어른이니까 누가 해준 요리에 들어있다거나 하면은 그거를 골라내고 먹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음식에 들어있는 거를 먹기는 하는데 내가 뺄 수 있는 옵션이 있다. 그러면은 안 먹는데 어쩔 수 없이 그 피망 빼달라는 소리를 잘 못하겠어가지고 항상 모든 재료를 다 넣어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1학년 때 1년 동안 거의 반은 취해서 살다가 새내기 생활을 마음껏 즐기고 미국에 왔더니 만 20살이어서 술을 못 마시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21살부터 술을 마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간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11월에 생일이 지나서 21살이 될 때 친구들이 바에 가가지고 와 드디어 너 술 마실 수 있게 된 거 축하해. 막 21살 진짜 어른이 된 걸 축하해. 막 이래서 마치 처음인 양 술도 한잔하고 뭐 이랬던 기억도 있고 그때는 진짜 뭘 잘 모르고 어리고 그래서 진짜 겁도 없이 혼자 아무데나 돌아다니기도 하고 메인주에서 그나마 제일 가까운 도시가 보스턴이었어요. 버스로 한 2시간 정도 가면은 갈 수 있어서 주말에 보스턴 여행을 꽤 갔었는데 한 번은 미국인 친구랑 둘이 보스턴에 가려고 버스 티켓을 사놨는데 버스를 탔더니 자리가 없대는 거예요. 그게 그날의 막차였는데 나는 보스턴에 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다고 그냥 서서 가던지 여기 뭐 계단에 앉아서 가라는 거예요. 좌석버스 같은 거 타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이제 돈 내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지금 같으면 이게 말이 되냐, 뭐 오버부킹이다, 뭐 환불을 해달라고 하든지 컴플레인이라도 하든지. 왜냐면 그 앞에 앉아서 가는 건 너무 위험하고 일단 법규를 지키지 않는 거니까 그럴 텐데 그때는 그냥 그때 친구도 같이 앉아서 가자 재밌게 이러고 저도 뭐 그래 그냥 그럼 여기 앉아서 가야겠다. 미국은 이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천진난만하게 미국 생활을 잘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웠지만 워낙 시골 동네라 너무 할 것도 없고
답답하기도 하고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는 게 조금 싫어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나는 두 번 다시 미국에서 살지 않으리 이렇게 다짐을 하고 왔었는데 어쩌다 보니 다시 미국에 와서 이렇게 8년이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미국으로 와서 다시 살게 되었는지 그 다이나믹한 이야기는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풀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세상 물정 모르던 저의 첫 미국 방문기 20살의 메인주 거주기 나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